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게 또 고 작가님을 2주일 만에 또 봐서 점심 때 고기 먹고. 네, 점심 때 고기 먹고. 전 저녁 때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저도 예. 전 집에서 가끔 먹긴 한데 거의 우린 뭐 회식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점심 때부터 고기를 4인분 먹고. 심학사님 우리 거의 근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고 있죠. 예. 왜냐면은 아저씨들이라서 기력이 없어갖고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프로틴을 보충한다. 단백질 그렇지. 보충한다. 예. 맞아. 예, 프레임이 중요하죠. 상황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네. 규정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프로틴을 보충한다. 왜냐면 너무 기력이 딸려갖고 에너지원이 에너지를 하려면 탄수화물 해야 되는구나. 잘못 먹었네. 그럼 다음부터 탄수화물 또 바나나를 하나씩 더 쌓아갖고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고 작가님이랑 저는 그냥 고기 먹으면 힘 나니까. 고기 먹으면 힘 나니까. 나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몸 얘기했으니까 저도 드디어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했어요? 조깅. 조깅. 네, 조깅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앱 쓰세요, 앱? 앱은 안 쓰고 있어요. 그 기록을 남기면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앱이 뭐 무료니까. 장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거는 옷이나 이런 거 신경 거의 안 썼는데 운동화는 좋은 거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2년 전인가 나이키 운동화 중에 그 형광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데 형광색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못 신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새벽에 차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게 되게 좋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에. 왜냐면은 형광색이니까 뭔가 이렇게 들뜬 그렇죠. 에너지가 좀 들뜨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밤에 운동하니까 아침에 이제 힘들고 밤에 운동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첫 바퀴를 딱 뛰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몸은 이래서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옛날 기량 나오나? 한 바퀴 돌자마자 갑자기 숨이 폐가 찢어질 것 같죠, 그렇죠? 턱턱 막혀 오는데 큰일 났구나 진짜. 난리 났구나 고영성. 너 이러다 훅 간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때 운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약속을.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거 제가 운동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박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박사님 숨이 헐떡거리고 있더라고요. 날 통화하는데. 운동하고 있었죠, 제가. 시작하셨구나. 운동해야죠.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거 해야 돼요. 운동하니까 저도 더 좀 규칙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금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으로는 확실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완벽한 공부법 책이 나오면서 그렇죠. 강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주 또 저는 서점 투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분 또 멘토링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이끌고 가야 돼 갖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강연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고 작가님이랑 저가 그거거든요. 예능 세대예요, 예능 세대. 우리가 이제 20대로 넘어왔을 때 예능이 폭발적으로 터지긴 했어요. 유재석이랑 강호동이 나오면서 이제 그 강호동이 솔직히 뭐 이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강호동이 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했는데 체력이에요, 체력. 그 이끌고 가는 힘. 진짜 왜냐면 그 리더로서 그 지치지 않는 힘. 그것만 해도 지금 유재석도 마찬가지인데. 유재석도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담배도 끊고 커피도 끊고 운동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몸짱이잖아요, 유재석이. 몸짱에다가 그 무한도전에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뭐 일당 뭐 100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체력이. 하하도 제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한 5, 6년 전에 유재석이 하니까 지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력도 딸리고 자기도 애기 아빠에다가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뭔 다큐멘터리인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게 인간극장이었나 뭐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근데 그 아파트가 걔가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 설정을 잘하더라고. 역시 롱런 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 계단을 내려오는 건 무릎에 안 좋으니까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20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 한 4-5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뭐 러닝맨도 해야 되고 그 달리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 하하랑 유재석은 둘 다 그거잖아요. 뭐 아직 러닝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2개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강연 한번 하고 나면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못 하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체력을 더 쌓아야겠다. 저는 멘붕 터져요. 강의 딱 끝나면 이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느낌이라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니까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공부법 책에서 썼지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확보를 안 하면은 무의미해요. 모든 게 뭐 다 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맨날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독서할 시간이 없대요.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밥 조금 더 빨리 먹고, 예? 밥 조금 더 예를 들어 밥 먹을 거 샌드위치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네 인생이지 남의 인생이냐고. 응? 결국에는 네가 누구 탓을 하고 누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가 나쁘다고 뭐 핑계를 대고 뭐 이유를 돌려버릴 수는 있겠지만 누구 탓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건 너 자신이라고. 온전히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예? 결국 남 탓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기 한계를 계속 깨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책이 나오고 책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특강을 해드릴 텐데 그 중에 또 이제 시간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있고 시간 관리 중에 우리 이제 신 박사님께서 박사기 받을 때인가요? 했던 그 되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작업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좀 어떤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얘기하면서 실제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계기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집입니다. 맨날 특집이야. 오늘은 되게 의미심장한 특집. 제목을 잘 못 졌네. 따단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내 인생의 역경의 순간들. 네. 예. 뭐 이거는 막 와 하기가 그래서 오늘 네. 역경 극복 연구소 신영준 소장과 수석연구원 고영성 수석연구원 고영성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역경에 지금 처해 있네요. 제가 특별히 우리 고영석 수석연구원님이 여기저기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셔서 바쁘신데 제가 특별히 오늘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누구나 고민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고민이 막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막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저랑 서점 투어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학벌을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교인가 나오고 라이스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있는 친구예요. 하버드. 응? 그 하버드. 예?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친구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고민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가 안 되니까 새벽 4시인가 미국 시간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관리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갖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잘 파악하고 메타 인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고민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면은 고민은 죽어도 안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인생에서 어떤 역경들이 있었고 어떻게 왜냐면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극복했나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차근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역경은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겪었던 역경인데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였지 IMF. 2009년 서프라임 오면 잽도 안 되죠, 솔직히 IMF 때 다실직 상태니까.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직원 사장님인데 말만 사장님이지 이제 직원이 2명. 이게 그러니까 동네 가게랑 슈퍼랑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갑을 병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아주 영세 업체였었는데 그거마저 뭐라 그럴까 그 IMF 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막 말도 안 그러니까 그 완전 그냥 수입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은 땅 파서요? 계속 원래
그래도 우리가 봉천동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 집이 있었는데 봉천동에 뭐 음. 봉천동이 집값이 좀 쌍돈댕이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전세로 바꾸고 조그매지고 집이 점점 좁아지면 막 그래서 막판에는 거의 뭐 20평이 안 되는 집. 그냥 거의 막 방은 세 칸인데 진짜 누우면 끝나는 집. 이제 그런 집까지 계속 쭈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집이. 그때가 얼마나 힘드냐. 그때 제가 이제 98년도니까 고1, 고2 이때인데 이제 그때가 힘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몇 년 계속 힘든 거예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집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됐기 때문에 벌어봤자 어쩔 수 없어요. 다 차압당해요. 근데 사실 그게 학생 때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엄청 힘들다고 느꼈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 편지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편지야? 막 그거 봤는데 좀 뜯어져 있는 걸 제가 꺼내서 봤어요. 은행에서 온 거예요. 은행에서. 그 빚 독촉장. 이제 빚 독촉장을 보면은 한 장인데 그 당시 이제 빚으로 벌써 98년이니까 20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죠. 와, 되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2억 3 한글로 써 있어요. 2억 3천 뭐 452만 300원을 뭐 며칠까지 안 갚으면은 차압에 들어갑니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숫자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씨 억대 아니 우리 그 당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집 전세가 2억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뭐 끼케야 1억이었거든요. 전세가 우리가 빌라에 살아갖고 와 뭐 이거 뭐 감이 안 오는 거야. 내 어린 애들 입장에서 우리 집 전세가 1억 얼마라고 내가 주워 들은 것 같은데 2억이면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 는 이제 추심이 빡세거든요. 돈 뜯어내는 건 아니죠. 빌린 걸 받아내는 추심이 빡세요. 그다음에 용역 깡패들도 많이 쓰고 추심하시는 게 그러니까 외주를 줘갖고 추심한 만큼 걔네가 퍼센테이지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막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막 누가 집을 막 집 문을 부서지려고 발로 차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엄마랑 둘이 있는데 막.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등치가 그때도 이제 키가 180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알루미늄 바따 있잖아요. 그거 딱 현관에 넣고 이 새끼들 들어오면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니까 반패 죽여야겠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당시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엄밀히만 하면은 그런 전문 그 용역 깡패인데 와 이게 이제 막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직도 또 기억나는 게 차압이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우리 뭐 돈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사셨던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갈까봐 그거 우리 외삼촌 집에다 갖다 놨었어요.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집이 진짜 완전 망해도 단단히 망했구나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버지는 집에 뭐 가끔 가다 들어오시고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IMF 때 너무 실직자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사람들 구제해야 되니까 공공 근로 사업이라고 그런 걸 막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공공 근로 사업이라 그러는 건 그게 뭐냐면은 동네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환경 미화예요. 환경 미화 보통. 그래서 엄마가 그 아빠는 없으니까 내가 학교 이렇게 뭐랄까 퇴근이래 뭐지 하교하고 있는데 엄마 이 동네 이렇게 쓰레기 줍고 계시는 거예요. 그 띠매고. 난 엄마 봉사활동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봉사활동이지? 근데 그게 공공근로사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그때 공공근로사 하면은 62만 얼마 줬어요 그때. 먹고 살라고. 그냥 뭐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시급금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집 사기도 좀 그런 거예요. 내가 근데 그때 공부는 또 곧잘 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공부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잘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도 못 갔거든요. 우리 입시했을 때. 응? 그래서 내가 반장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갖고 왜냐하면은 담임 선생님들은 문제집 샘플이 되게 많아요. 그 담임 선생님은 요청하면은 그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또 때마침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수학 쪽에서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좀
명망 있으신 분이어갖고. 그러면 보통 뭐 어디 학습지 그런 데서 샘플이 와요. 샘플. 혹은 뭐 참여도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네, 문제도 내시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문제집 우리 선생님께 많이 뺏어서 많이 풀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제 고3에 올라갔는데 IMF는 내가 이제 고3이면 내가 01학번이니까 2000년이네요. 그러니까 IMF는 고1이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 우리 집 빚이. 벌써 3년이잖아요. 고3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대학 가서 뭐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돈도 집에 없는데 개뿔 그래갖고 등록금은 누가 내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 때 그거를 했죠. 우리 선생님한테 대학교 안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오토바이나 하나 사갖고 배달이나 하나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막 낮에도 배달하고 아침에도 배달하고 하면 돈 많이, 내 친구가 그런 애가 있었는데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웃긴 게 뭐였냐면은 우리 선생님 내가 공부를 곧잘 하는데 대학을 안 간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갖고 그 선생님 상담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잘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가고 나를 만나갖고 미친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대학. 예? 그래서 또 아빠 말 듣고 이제 공부 다시 열심히 했죠. 그때 악착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갖고 좀 장학금이나 받자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선생님 되게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뭐 동네에서 그런 거 있어요. 뭐라 그러지? 아저씨들인데 배지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라이온스 클럽인가? 무슨 아저씨들 명예 클럽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아저씨들이 그래도 사회에 환원을 하려고 동네에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10,000원, 20,000원씩 걷어서 뭐 기성회비도 내주고 그런 것도 내가 장학금도 다 받고 그랬거든요. 예? 내가 그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학생 부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회장을 한 이유가 그거 기성회비 면제 받으려고. 근데 내가 원래 회장하고 싶었는데 부회장 아니면 회장하면 학교 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집 돈 집불도 없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부회장 했죠. 그래서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되게 길었네요. 3년도 넘게. 그래서 내가 아직도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떻게 돈을 빌려갖고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성균관대 공학계열로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구민독서실에 가갖고 공부를 고3처럼 했어요. 1학년 때 안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매우 생소한데요. 네, 그래서 나는 학점이 그때 1학년 때 4.12. 내 친구 나보다 더 공부 잘해서 4.2. 그래서 이제 성적장학금 70%를 다 받았죠. 4.3이 1등이니까. 네. 만점. 4.5, 우린 4.5. 4.5가 벌써 까먹었다. 까먹은 게 아니라 그 근처를 안 와보셔서 모르는 거야. 이런 걸. 아니 나도 F 한두 개 맞아봤던 것 같은데. 아마 고 작가님 학점을 다 합쳐도 평균이 아니라 총합이 4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야. 자기 수준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재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옛날에 전교 1등이 우리 반에 있었어요. 중학교 때. 네. 걔는 틀린 거를 개수를 세더라고요. 난 맞은 거 개수를 세는데. 걔는 워낙 안 틀리니까 평균이 95, 7 이러니까 다 합쳐도 10몇 개는 안 틀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많이 틀리니까 막 80 몇 점도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맞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고작한 차이예요. 차이. 네? 더 해볼 생각 안 했구나 내가.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되게 힘들어서 근데 그게 5년을 갔어요. 5년 군대까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도전을 해서 2번 부도가 났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사업을. 그래봤자 중소기업이에요. 뭐 직원 10명에 뭐.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 기업의 사장 그런 막 엄청난 건 줄 아는데 그런 텔레비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죠. 왜냐면 중소기업이 80%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갖고 빚 다 갚고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아파트 큰 데로 이사 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내가 아직도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성균관대를 추가로 합격했거든요. 그럼 그 전에 합격한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대요, 중앙대. 저는 중앙대 합격했다고 과외를 하면서 나중에 성균관대 꼴찌로 2월 달에 추가 합격을 해갖고 그 과외하면서 학교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졸업을 안 했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고3인데. 그러니까 2월 달이 졸업이잖아요. 저는 12월부터 과외를 했어요. 12월부터.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막 엄마들한테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수능 본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더 쌩쌩하다고. 사실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30만 원을 받으면은 딱 3만 원만 내가 쓰고 27만 원을 무조건 저금을 했어요.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아예 무조건 3만 원만 딱 내가 쓰고 차비 이런 거는 일찍부터 철들었네. 네. 저는 일찍부터 철들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하면서 내 알때 후회되는 게 너무 얻어만 먹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그냥 뭐 염치 없이 무조건 야 너가 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이게 그 다음부터 누구 좀 사주는 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간의 부채의식, 부채의식 때문에 너무 얻어먹기만 해서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얻어먹거든요. 사주고 말지 그냥 그 기분이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진짜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내가 뭐도 있었냐면은 10원짜리를 계속 모아갖고 그때 한솥도시락 콩나물 비빔밥이 97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970원에다가 치킨 2조각 넣고 계란 하나 넣으면은 2010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게 원래 한솥도시락 메뉴가 없는데 콩나물 스페셜 콩스라고 우리가 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2010원을 진짜 안 깎아줘요. 10원을 10원 안 깎아줘. 내가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아줌마 그거 로열티 때문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럴 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콩스라고 아줌마 콩스라고 써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콩스라고 써서 팔면서 2,000원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10원짜리를 200개를 모아서 한 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 10원짜리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나 10원 좀 줘봐. 그럼 10원을 주더라고 애들이. 너 10원짜리 있냐? 그리고 200개를 모은 거예요. 앵벌에 냉벌. 예. 10원짜리 있냐? 근데 10원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100원만 해도 체감이 큰데 이렇게 삥 뜯는 느낌인데 10원은 국어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심지어 싫은 애들도 있어. 10원짜리는. 그래서 내가 이걸 맨날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30원 갖고 있는 애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박사. 네? 그 30원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짜네. 네.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 200개를 분명히 모아 갔는데 아줌마한테 주니까 아줌마가 되게 빠꼬만 아줌마였어요. 210개여야 되는데 다 세는데 이게 199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개 해야 되는데 199개밖에 없는 거야. 201개여야 되는데. 201개 되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수중에 근데 내가 진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딱 그 10원짜리 199개밖에 당연히 없었어요. 그랬겠죠. 다 탈탈 털어서 왔을 테니까. 네. 아씨. 근데 나는 콩나물 스페셜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내가 20원 내일 갖다 주겠다고 하고 그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근데 내 주변에 좀 친구들이 되게 착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사줬어요 나를. 그다음에 내가 집이 어려운 걸 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뭘 했냐면은 제가 급식이란 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생겼거든요. 지금은 다 급식하지만 고 작가님 때는 급식을 안 했지만 지금 급식이란 게 처음 제 2학년 때 생겼는데 제가 뭘 했냐면은 나 급식 했어. 나 초등학교 때 했어 급식. 그건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 왜냐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었고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예요. 급식이. 그렇구나. 예, 그게 강제 시행령이 뭐. 나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거니까 좋은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광주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2 때가 그 법이 시행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아마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급식을 안 옛날 우리 막 도시락 싸고 그랬었죠. 모든 고등학교가 급식을 해요? 모든 고등학교. 예. 아마 초중고 다 할 거예요. 의무급식일 거예요. 다 의무급식. 저 중고등학교 때는 급식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도시락 쌌지 뭐. 예.
그래서 그 급식을 먹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급식 차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큰 통에 이렇게 고기 뭐 김치 이렇게 어머나 그 급식사가 갖다 놓으면 1박 2일 있는 데 나왔던 거. 급식차? 아니 그 급식 수레. 그래서 1반 2반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급식 수레? 예. 급식 수레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직 그 의무가 아니라 급식 시설을 갖추는 게 의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었는데 그래서 안 한 애들도 있었어요. 신청을. 그래서 한 애들은 그 식판만큼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좀 닦고 뭐 급식을 소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거 하는 애들은 급식을 면제해 줬어요. 공짜? 예. 근데 그걸로 밥을 먹었어요. 봉사비? 예. 그래서 우리 집이 완전 망한 거 애들이 거의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반은 그게 먹으려면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러겠죠. 공짜니까. 네. 그다음에 그게 공짜를 넘어서 그게 되게 권력자지. 예. 그다음에 맛있는 거를 양을 내가 다 조절할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권력자예요. 그 경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우리 반은 짤 없었어요. 내가 그거였어요. 무조건. 왜냐면 난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돈을 못 버니까 너네도 우리만큼 힘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돌아보면은 참 힘들었죠. 근데 학생 때라서 일단 그게 아직은 뭐 성인이 아니라 학생 때라서 좀 그래서 덜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이 돼서 네. 알겠지만 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되게 정말 존경스러운 게 멘탈이 붕괴되는 이게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한 번은 아니고 2번. 근데 처자식이 있는데 게다가 빚은 그럼요. 쌓여져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셨던 거 생각하면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가 하나 이거는 더 그냥 여담을 하나만 얘기해드리면은 그 저희 아버지 되게 무서워요. 진짜 되게 그 2번 그 깡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국가대표급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채권 추심이 오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거니까 막 문을 발로 차고 그런다니까요. 막 그래서 문이 다 찌그러졌어요. 안 열어주니까 그 사람들 그거 부시고 들어올 방법은 없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엄마랑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아빠가 안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 채권 추심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아저씨 우리 아빠한테 졌어요. 진짜로 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어요. 남자 대 남자로 진짜 싸웠대요 아빠가. 그러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예. 아빠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깡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도. 그렇죠. 그냥 근데 이게 솔직히 겪으라고 하면은 다신 절대 겪고 싶지 않죠. 누가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미치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는 건 공부죠, 공부. 절대 나는 내가 내 딸 이런 거 절대 경험시켜 주지. 봉사나 봉사해도 되고 극기 훈련 가도 되고 겪을 방법은 많아요. 여행을 해도 되고 무전 여행을 해도 되는 거고 방법은 훨씬 능동적으로. 아니 뭐 내 자식이면은 내 자식을 잘 키기 위해서 똑같은 게 기하참 해봐라. 그래서 기하참 하면서 얼마나 아프리카나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게요. 경험을 해봐라 하는 게 좋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빚을 만들어.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애를 기하 상태로 만든다는 그걸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스티브 잡스가 진짜 명언이죠. 커넥팅 다 돌아보니까 아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성균관대 가서 1등하고 유학 가고 삼성도 글로벌 인재청으로 뽑히고 되게 엘리트 코스를 쭉쭉쭉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30살에 과장이 되고 연봉 뭐 좀 더해서 1억 넘게 보너스 다 합치면 1억 정도 받고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제 이제 유학을 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 이제 유학 가서 알게 된 친구들. 그 다음에 금융권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그 부모님이 부자를 떠나서 본인이 되게 부자예요. 왜냐면 연봉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내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지금 연봉이 뭐 2, 3억이 넘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걔네들은 내 생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을 정신을 깨우는 사람이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뭐예요?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바도 다 이거 일환인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과외도 그러니까 되게 일찍 한 거예요. 뭐 보통 이제 대학교 가서 과외 해야지 그러는데 졸업을 하기 전부터 과외를 했으니까. 예? 나는 진짜 저는 심지어 근데 교복 입고 가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교복 입고 가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외를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고 보는 건 아니까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겨냈기 때문이죠. 졌으면은 플러스 알파 안 돼요. 솔직히 저는 현실주의자라서 졌으면은 되게 여러분이랑 지금 소통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지금 시련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악착같이 해서 이겨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얘기 하나면 최근에 이재명 시장이 이거 듣는 친구들이 가천대 다니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글은 써줬지만 공인이라는 사람이 뭐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비하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천대 다녔으면 난 가슴이 찢었을 것 같아요. 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볼 때 혹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열받는다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기회 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리더들이 그딴 소리 못하게끔 네, 맞아요. 강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힘을 키워서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리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업의 사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원 안 하고 뭐 그냥 지금 후보들 안희정만 지원해주고 문재인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명한 뭐 작가가 돼갖고 이재명은 이렇게 해서 나쁘다. 왜냐면 이재명이 비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를 똑바로 안 했다. 난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저께 진짜 안타까운 게 제 멘티 중에 갇힌 애들이 많아요. 댓글 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자고 눈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 졸업생들도 있는데 솔직히 그게 재학생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졸업생 가천대 나온 친구 많고 우리 삼성 있을 때 우리 부사수도 가천대였고 그 다음에 제가 멘토링 했던 애도 이번에 재수해서 가천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사과를 똑바로 안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역경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재명 씨한테 좋은 역경의 시간인데 자기를 성숙하게 그걸 인정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역경이 아니라 그냥 잘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겨내야지. 이겨낸다는 건 여러분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나기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묵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아가 성숙되고 자아가 더 이고가 단단해지고 그러진 절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편협해지고 응? 막 남하고 얘기하기 싫고 내 얘기만 맞는 것 같고 독단적으로 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걸 악착같이 해서 좀 이겨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역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뭐 부모님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7번 받았어요. 입학할 때만 못 받고 다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을. 한 번은 학점이 좀 낮게 나와서 고 작가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소리겠지만 3.9가 나와갖고 그래서 내가 그 반장이라 그러네. 반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70% 말고 35%. 뭐 아쉬웠죠. 내가 좀 아쉽게 해갖고 했지만 전 다 받았어요. 오 대단한데. 그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대신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학점을 잘 주는 거면 좀 찾아 듣고 엄청 요령으로 얍실하게 공부해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두 번째 위기는 이제 또 오죠. 그것 때문에. 고 작가님은 또 뭐 위기가 뭐가 있었나요? 저도 얘기해야 돼요?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망한 거. 얘기 했으니까. 저희 집도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 저가 2살 때. 되게 일찍 망하셨네. 2살 때 망했는데 이제 저희 이모의 말씀 들어보니 그때 저희 집에 침대가 있었대요. 어휴 씨.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이모가 우리 엄마 동생이잖아요. 이모가 엄마한테 두드러 맞은 적이 있대요. 침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잠깐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 침대니까 함부로 썼다. 침대에 점프를 뛴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있었어. 네. 점프로 날 뭉갠 거예요. 너는 애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하냐고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망한 다음에 이제 시작되죠. 어떤 제 삶의 이제 고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빚쟁이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듣기로는 그 저희는 뭐 2살 때여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셨나 봐요. 이게 집에 있을 수가 없고 어디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기를 수가 없을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할머니랑. 네, 네, 할머니 잘 알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 이제 외갓집에 있었는데 외갓집은 그래도 이제 이만큼 살았어요. 네. 살아서 이제 그 외갓집에서 그때 증조 할머니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는데 특히 이제 할머니는 그때 그 당시도 일하셨고 또 증조 할머니가 저는 이제 키우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 6살 이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5살 때 한번 기억나고 7살부터는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7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그러니까 뭐 삶 자체가 엄청 힘들었다기보다 아무리 이제 할머니가 잘 잘해 주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 삼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이 있는데 이제 대가족이었으니까 조금 이방인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좀 그 친가가 아니잖아요. 전 이제 고씨인데 고씨가 아니라 홍씨였거든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약간 외갓집의 그렇죠. 외손자로. 옛날엔 더 그랬어요. 그치,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딸이 그게... 짱이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 그게 확실히 있고. 저도 옛날에 외갓집 가면은 우리 집 같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반대한 결혼을 하셨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오지 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첫 손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방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 이제 가실 때 내가 이제 엄마를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슬프죠. 근데 이제 제가 엄마 떠날 땐 잘 안 울었대요. 근데 떠난 다음에 엄청 울었나 봐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여운이 좀 많이 남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남았던 것이 뭐냐면 이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이게 힘들죠. 엄청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 이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결혼도 했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좀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엄마를 못 본 거는 좀 그랬었는데 대신 이제 시골에서 이게 우리 인생이 모든 걸 다 잃진 않잖아요. 양면이 있죠, 양면. 제가 한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외아들인데 저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대신 제 스스로 어떻게 위안했냐면 대신 형제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고독을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장점을 많이 얻은 거죠. 왜냐면 제가 외아들이어서 갖고 있던 그 약간 컴플렉스는 아니고 아쉬웠던 것 중에 뭐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형제 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넘지 못하는 그 물과 피의 그 선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얘를 진짜 형제처럼 생각하는데 형제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형제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적으로 그런 것들 내 스스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죠.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나는 혼자니까 혼자만을 느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냐. 형제가 있으면 혼자 있는 걸 경험하지 못할 거니까.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혼자 지내면서 이제 조금 뭐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부모님 내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서 울어도 마지막 그 본 기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안에 쌓아놨다가 이제 엄마 오실 때 이제 토를 하는데
또 그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음. 또 엄마도 얼마나 올 때 슬프시겠어요. 그럼요. 네.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 위에도 저는 혼자도 산 적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무튼 그런 경험이 이제 토대가 조금 어떤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 하다 2번 망했잖아요. 뭐 대신 뭐 엄청난 큰 금전적 손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좀 있었고 두 번째는 크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거 또이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감 능력 말씀하셨는데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제일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부자였구나. 아니 되게 부자는 아니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살았구나. 저랑 베스트 프렌드였어. 너무 제가 그 친구가 그 이번에 성남 그 근처에 죽었던 그 친구예요. 베스트 프렌드. 자꾸 눈물 나오려. 갑자기 뜬금없이 제일 친했었어요. 제일. 그러니까 1년에 한 50일은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친구랑 살면서 제가 많이 이제 깨졌던 게 뭐냐면 고민이 너무 없어요. 아니 고민 너무나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 얘 고민의 대부분은 자기 그 강아지에 관련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고생도 안 해보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지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친구와 저는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그 친구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 넌 어려도 한참 어리고 넌 지금 나이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 고민하고 앉았냐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그런 자기 삶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이 그거였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그 친구의 그 고민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 기대를 갖고 또 그것이 나는 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네가 뭐 고생도 안 해 뭐가 뭘 알겠냐 라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우스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만의 그 고민이 있는 거고 그 고민은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좀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경험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경험치가 없고 혹은 내가 그 경험치 갖고 있던 그런 기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애가 있는데 저희 애는 절대 제가 경험했던 걸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간접 경험을 할지라도 직접 경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걸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각자만의 그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부분가 있는 거고 이왕이면 그런 경험을 안다 할지라도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한 거고 다른 어떤 봉사나 혹은 뭐 독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반대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반대로 갖고 있던 뭔가 그러니까 철 들지 않았는데 철 들었다 착각을 한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왜냐면 진짜 철 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뭐 너보다 더 깊은 더 힘든 경험을 했고 더 깊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쓴맛도 알고 거기서 뭔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너가 하고 있는 그 고민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제가 제 마음 그 친구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친구랑 지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낮췄던 없애버렸던 그리고 그 친구만의 갖고 있는 그거 자체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랑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경험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고약관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선배라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잖아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여물지 못했어요 아직. 고 작가님 제가 딱 하나 정리해드리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 고민에는 크기가 없어요. 크기. 고민은 유무만 있어요. 유무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좋은 아까 말입니다. 그거에 고민은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한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왜냐면 제가 볼게요. 막 그래.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고 작가님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친구가 개 고민하는 게 강아지 고민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왜 고 작가님은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었으니까. 그러면 내적 고민이 되게 큰 거냐?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고차원증을 생각한 거지. 그냥 그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하루에 에이즈 안 걸리는 게 일이고 물 마시는 게 일이고 내전으로 죽지 않는 게 일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개미한테 가야 되는 거, 뭐 멸종을 안 당하는 게 위기고 막 그냥 그게 종의 멸종을 논해야 되는 수준이고. 예? 그러니까 고민에는 크기가 없고 다 힘들죠. 제가 왜냐면 고민을 한 3천 몇 개를 들어봤기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고 작가님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제 그 인생 공부 메시지 통해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고 작가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힘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 능력으로 또 고 작가님도 사업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공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부만 되게 잘하는 분들 중에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 못하고 제가 아시는 되게 똑똑한 이론 물리하는 분이 있는데 MIT 나오고 28살 때 박사하고 그분이 이제 이해를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처음으로 그걸 언제 이해했냐면은 자기 자식이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서 그분 아들이 별로 안 똑똑하거든요. 좀 평균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다 말씀이시죠? 근데 자기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니까. 맞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본인이 고생 안 하신 분들, 마음고생 안 하신 분들도 자식 나면 마음고생 엄청 하거든요. 왜냐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도 교사고 되게 교육자 집안인데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 충격에 빠졌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대학원생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정도라니까요. 워낙 똑똑하니까 본인은 뭐 경기과학고 나와서 카이스트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27살 때 이론 물리학을 받았는데 MIT에서 27살 때 고생이 뭐였어? 와우 하고 있었죠? 27살 때 한참 그랬겠네. 그때 그분은 자기만의 시오리를 정립을 해갖고 저도 저 게임할 때 저만의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런 분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인지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고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안 똑똑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되게 없어요, 보통. 그래서 저런 일을 겪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그 감정 주머니를 되게 키운다는 거예요. 있잖아, 니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이거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이치를 보면 고통의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에 지면 정말 오히려 많은 걸 잃어요. 근데 고통이 내가 사서 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뭐 중국부터 해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대신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지만 어쩌면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 지지 않고 극복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역설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생물학적으로는 뭐 백신이 그렇고 어차피 백신은 병들을 투하시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고 서번트 신드롬도 마찬가지죠. 서번트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약간 한쪽 뇌가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능력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약간 자폐기질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늦는데 뭐 피아노를 뭐 너무 잘 타는 거. 그게 어떤 생물학적 그 보상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고통을 막 그렇기 때문에 막 대놓고 내가 무조건 고통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온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이겼을 때에는
이겼을 때는 운동하고 최선 다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포지티브 고통인 거예요. 포지티브. 왜냐하면은 여러분 근육 만들려는 건 근육 세포를 파괴시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뇌도 완벽하게 장기 기관하면 뇌가 다시 재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힘든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이건 제가 글로 한번 써서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사거든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 그래서 제가 채용을 한번 하려고 그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 30-40명 친구들이 저한테 그 이메일을 줬단 말이에요. 이력서를. 근데 이력서가 그때 뭐였어요? 자기소개 자유, 그다음에 독후감 3권에 대한 책 3권에 대한 독후감. 이게 이력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총 정리해서 한번 글로 적어드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한 친구가 어저께 서류 전형을 한 명 다시 또 통과한 친구가 있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그 지금 이거 듣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보낸 분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일단 책 왜 책 3권이냐. 일단은 여러분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완벽한 공부법을 완전 자세하게 써놨지만 독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사업 기획팀에다가 들어가는 친구, 지금 포지션이 신사업 기획팀이기 때문에 문서를 더 많이 검토해야 돼요. 특히 법률적 문서를 검토해야 돼서. 문해력이라 할 수 있겠죠. 문해력. 예. 문해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서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내준 책, 내가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준 책에는 어려운 책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딱 봐도 그건 일단 여러분의 뭐랄까 장문 실력보다도 일단 내가 이해 능력은 이 정도가 된다. 그런 책을 보낸 친구가 10%밖에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책 나름 써 보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양서를 읽지 않았고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은 내가 이 정도면 검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 친구들 중에 이제 통과한 친구들은 제 요약을 한 걸 보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책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 지금 통과한 친구 책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하나는 소설 3체 1, 2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법설서 고전 하나는 그 법에 관련된 책인데 완벽해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제가 뭘 원하는지 의도를 100%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냥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타트업들을 좋은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사람 싸움이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통째로 망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으로 뽑아요. 스타트업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지원한다고 거의 안 돼요. 근데 스타트업은 지금 인재가 없다고 난리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솔직히 여러분이 독서만 열심히 하고 독해하고 육체적으로 좀 바지런만 떨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예? 솔직히 지금 최근에 지원한 친구는 학교도 명문대예요. 우리나라 탑3 학교 중에 하나고 그 수능 점수상 그 다음에 롯데에서도 이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본 한 명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국문과랑 신문방송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복성공에서 일단 독해력이 엄청 높아요. 문해력이.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친구가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되게 좋은 회사 IBM 컨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나와서 자기가 돈은 적게 벌어도 역량이 큰 데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기여도 크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면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은. 근데 여러분은 메타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는지 어림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 시간 쪼개가면서 제 돈 써가면서.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기대가 커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한테 그 채용을 문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연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한 유대의 힘. 예. 티핑 포인트로 했죠. 느슨한 유대 그렇죠. 약한 유대. 약한 유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면은 백날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지금 책을 20권 또 거의 엄선을 마쳤단 말이에요. 최소한 고 작가님이 그런 책을 추천해주면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봐요. 우리 누구야 지영양 다 읽어봤잖아.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글 쓰는 거 봐봐요. 점점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자존감도 점점 높아지고. 저한테 메일 오신 분 중에 50% 이상은 첫 그 멘트가 뭐냐면요. 고 작가님 책 읽고 뭐 책 읽는 양이 10배 늘었습니다. 뭐 30배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권 읽다가 30권이 30배가 돼. 어마어마한 거지. 0.5권 읽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책에 처음에 다독을 얘기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삶에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다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성인 문해력을 보면은 이게 그 국제 기준에 따르면 5등급이 있어요. 이제 5등급은 최고 등급이고요. 1등급은 낮은 등급인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은 2등급이에요. 2등급은 중간도 못 하는 거네. 토론이 안 되는 문해력이. 그러니까 토론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 이제 필요한데 토론을 할 수 없는 문해력이라는 거 평균이. 그럼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는 이제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죠. 고 작가님 되게 좋은 말씀 해준 게 여러분 요즘에 정치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나가 저렇게 다 병신같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댓글 보면 다 욕이니까 그게 딱 우리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인은 그 나라의 자국민의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고 여러분 그 네이버 다음 댓글 한번 봐보세요. 아우 어처구니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제가 하나 포스팅 하려고 그랬던 게 자동화가 돼서 직업이 없어진다. 그 베스트 댓글이 탈조선 해야겠다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베스트 막 몇백 개 좋아요를 받은 거 탈조선 해야겠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화가 안 되고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트럼프가 애플 보러 옮기려고 하니까 그 압박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옮겨요? 로봇 만들어서 옮긴다 하잖아요. 자동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시안의 반도체 공장 엄청 큰데 한국보다 자동화율이 3배가 높아요. 왜? 보안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막상 요직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 출장 가서 있지 중국 사람 안 써요. 한번 우리가 그 문해력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미리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신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문해력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30대가 40대가 문해력이 가장 높은데 우리는 20대 19세에서 20대까지가 가장 높아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높다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는 게 맞다는 표현이죠. 그렇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거고. 그럼 또 20대 친구들 우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있죠. 우리 애들이 이제 수능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량이 많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나라들은 30, 40대 최고를 찍는데 대부분 다 OECD 평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20대 정점 찍고 내려갈까요? 수능 딱 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요. 아예 공부는 하시겠죠. 왜냐면 뭐 토익도 봐야 되고 뭐 그 평점도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독서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있는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보다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1년에 뭐 10권도 안 읽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10권도 안 읽고 성인이면 딱 10권밖에 안 읽으니까 평균이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중간값 구하면 3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읽지를 않으니까 그나마 중고등 때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나이만 들면 들수록.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또 대학 들어가서도 독서 열심히 하고 또 35대 왔을 때 독서를 열심히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최고를 찍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이 가장 1위예요. 왜냐면 뭐 우리보다 1인당 3권 이상 읽으니까. 출판 시간 10배 커요. 10배. 그렇죠. 10배. 곱하기 3이니까 인구도 3배 정도 많으니까
결국 그냥 독서하는 양에 따라 딱 달라지는 맞네요. 거예요. 인구 3의 3배 읽으니까 10배 딱 맞네요. 그렇죠. 예. 아니,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는 능력인데 다른 키울 능력이 딴 게 없잖아요. 글을 읽어야죠. 그렇죠. 다양한 글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요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이게 좀 저희가 이 역경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역경은 이 시리즈로 여러분 이제 힘내라고 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그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역경의 시기가 있다.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이겨내니까 삶이다예요. 우리는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면 그냥 병자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겨내야 삶이다. 아픈 건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건 안 좋은 거예요. 아프면 얼마나 예,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악착같이 거죠. 이겨내자. 그다음에 그렇죠. 또 아프지 말자. 예? 그러니까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번 양보해서 맞았다 해. 그럼 어른 되면 아프지 말자. 그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항상 제가 그 손 들기 전에 인지 부조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제가 강연 가면 다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막 몇백 지난번에 동국대 강연 갔을 때 500명이 다 양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자꾸 손 들어봐야 손 들기 편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1시간 내내 손 안 들고 있다가 손 들려고 하면 안 들거든요. 기지개도 펼 겸 다 양손에 이렇게 바짝 뻗쳐 손 드세요. 그래서 5초 있다가 이제 다 내리세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에 2권 이상 매달 책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들어요. 5%가 안 돼요. 5%가. 그래놓고 여러분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상황은 힘들다 그러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없어요. 왜? 기업 강연은 가면 더 심해요. 직장인은 더 안 읽고. 한 달에 2권, 왜 2권이라 그러냐면은 한 권이라 그러면은 매달 안 읽으면서 읽는다고 손드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해보니까. 2권의 상징적 의미는 매달 읽는다는 거거든요. 한 달도 안 쉬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뭐 역경이 있으면 이겨내야 되거든요. 역경이 지나가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역경이 그다음에 지나갔으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태풍이 지나갔으면은 복구를 해야 되고 지진이 지나갔으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 부서진 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이 계속 힘들고 비참하죠.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노력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도 노력하면 먹고 살만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왜냐면 그 네이버 댓글만 봐도 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해력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네이버 댓글에 1위는 항상 30대 성인 남자거든요. 그 지금 대리랑 과장 수준이 딱 그거예요. 헬조선 그러니까 자동화가 많이 되니까 이민 가야 된다요. 여러분 상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헬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고 사실상. 자동화차 안 돼 있는 뭐 후진국으로 가시면 되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가시면 그분들. 열심히 뭐 일자리 많이 있겠죠. 그 방글라데시 가갖고 이런 방글라데시 행복지수 맨날 1등이거든요. 임금이 밀도 그 높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뭐예요? 뭐지? 시급이 240원인가 그래요. 시급이 30분의 1 우리나라 30분의 1. 뭐 25분의 1. 그러니까 그게 열악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 자동화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했어요. 왜? 독일로 갖고 가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동화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국도 떠오르고 자동화도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우리 때도 공부 진짜 뒤지게 안 했거든요. 고 작가님 때 우리 때 스타하고 그 디아느라고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예능 보고 유재석 맨날 이런 거 보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예? 방석 퀴즈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댄스 타임 하고 맨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 우리보다 조금 많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안 하는 거 지금 경쟁은 엄청 심화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진화는 뭐 뇌가 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내 인생의 역경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당당하게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그를 부딪히는 자에게만 답이 있죠. 예. 제가 촛불 집회 매주 나가서 고 작가님도 얘기까지 될 거니 우리가 박근혜 물리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세상 올 것 같아? 안 온다니까요. 악화만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양화가 안 돼요. 양화가 진짜. 되게 심각한. 근데 꼭 박근혜 물리쳤으니까 막 세상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괴리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측한 거랑 현실은 다르잖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니까요. 지금 오바마가 10년 하면서 8년 집권하면서 뭐예요? 실업률이 최저예요. 최저. 미국 지금 근대 역사상 4몇 %밖에 안 되는데 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가 됐다니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당선돼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아요. 뭐 비리는 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민주주의에 좀 더 살아나겠죠, 다시. 그래도 세상이 막 유토피아로 변할 그런 거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기부 많이 하고. 경제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건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힘들다 얘기하면서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빚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긴축 재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댓글이 다 그 찬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더 빚을 지면 후대 사람에게 그런 걸 모르는 정말 거예요. 그냥 그거는 경제를 너무 모르는 거시경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사고방식. 여러분 지금 경제 어려우면요 그냥 다 적자 재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균형 재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더 후손한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베스트 댓글이 그래야지 우리가 빚을 늘리지 말아야. 여러분 지금 가계부채 줄이면 우리 맛 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알못인데도 여러분 미국이 중국한테 판 채권만 해도 깜짝 놀라요. 무슨 우리가 무슨 조단위가 아니에요. 무슨 진짜 너무 많이 팔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에는 뭐예요? 공부 안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오늘 고 작가님이랑 저랑 한 개씩 해봤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역경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역경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한번 꽉 깨물고 다시 도전해야 돼. 왜냐면은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인 사람인데 우리는 저는 평균도 못했지. 아니 본인은 좀 그래도 잘 나갔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괜찮다 쳐도 고 작가님 그래도 지금 공부 얼마나 잘해요. 막 200~300권씩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누구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응원도 그리고 하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이라고 해서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역경 경중인데 저희도 지금 가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책 쓰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도 그게 쉽게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역경 2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지. 그렇게 오늘 나는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나 여러분들도 역경을 극복하길 바라면서 같이 방송해봤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